아니, 그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서울에서 전국을 돌며 막 이렇게 살 때, 예? 그렇게 막 살 때, 어느 날, 그, 지방에 강연을 가다가, 그, 이천인가? 여주인가? 그쪽에 연수원을 갔는데, 그 연수원 앞에 옹기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냥 옹기를 둘러봤어요. 근데 이제 막 50년, 100년 된 옹기들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옹기를 보는 순간. 나의 막 이랬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배가 부른 옹기를 보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샀어요, 옹기를. 샀어요. 큰 거. 이만한 거. 한 이만한 거. 그리고 아파트로 갖고 갔어요. 이만한 옹기를. 그리고, 제 방에 두고, 이만한 옹기를 아파트에. 그리고는 저녁에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옹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냥 한 3분, 5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느냐. 금붕어를 샀어요. 금붕어를 사서 다시 옹기에다가 물을 넣고 그 산소 발생 장치를 안 했는데도 금붕어가 잘 살더라고요. 뭔가 옹기가 괜찮은 효과가 있나 봐요. 고여있는 물인데 산소 이렇게 기포 나오는 걸 안 해주는데도 한 7, 8마리를 요만한 거 넣어줬는데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저녁의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11시에도 저녁에 오고 12시에도 오고 지방에서 저녁 9시에 강연이 시작되면 10시 반에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집에 오면 1시, 2시도 됐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렇게 오자마자 그 옹기에서 이제 붕어들이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좋아졌어요. 제가. 네. 그래서 옹기를 이렇게 제가 만든다? 이거는 생각도 못 했고, 옹기를 산다. 이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 마음에 드는 옹기를 사고 싶은 게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제가 옹기를 굽는다, 이런 건 사실 그건 말도 안 되고, 2번, 3번 뭘 옹기를 굽겠어요. 근데 노동을 하고 싶었어요. 한 하루 정도는. 흙 푸고, 그리고 이제 그 흙에서 이제 이물질 같은 거를 제거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흙으로 이 옹기를 구울 수 있는 이제 그 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옹기를 굽기 위한 기본 노동을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옹기를 좀 이렇게 빚어봐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옹기를 그날 빚게 된 거고, 이제 그 촬영을 이제 촬영 감독님이 그 옹기 선생님이 이 흙에 대해서, 옹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을 때 저는 그게 너무나 좋은, 야, 이건 진짜 사람 사는 얘기고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어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려서 넣는 거예요. 근데 말려서 넣는 건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비밀이 저 뒤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옹기 안에 전등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주도에 물이 되게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반지대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잘 고이지를 않고 다 밑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고여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이걸로. 플라스틱이 있기 전 세상에. 네. 그리고는 여기에 물을 길러서,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이 자체도 무거운데요.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걸 길러서 집에 있는 큰 또 물 쓰는 곳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허벅, 물 항아리예요. 제주도에. 네. 그런데 이게 온기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구웠어요. 아니, 빚었어요. 말리고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빗을 넣어서 따뜻함으로 여기를 계속 잘 안에를 익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은 말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열로 골고루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들어갔을 때 똑같은 조건을 줘도 습기를 머금고 있는 이 온기는 깨져버려요. 부을 때 금이 가거나 녹아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시기나 강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외부의 어떤 고난이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 세계적 광풍이나 아니면 개인마다 야, 이건 너무 뜨거운 삶의 이 시기인데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근데 그때 흙이 온기가 되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인간을 단련해서 아주 그 정금처럼 나오게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예전에 정말 그 힘들었었던 그때,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일했었던 때, 힘들게 뭔가를 배웠었던 때, 힘들게 운동했었던 때가 지금의 우리의 되게 괜찮은 걸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습기를 머금고 있는 온기는, 마르지 않은 온기는, 습이 있는 온기는 고난에 어떻게 되냐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의 습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습이 있어요. 그 마음의 습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상처, 열등감, 건강하지 못한 자아존중감, 뭔가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우울,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많잖아요. 그게 마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인간이 더 나쁘게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그 마음의 습을 좀 말리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상처든, 열등감이든, 우울감이든, 뭔가 어렸을 적에부터 받은 우리의 트라우마든.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결혼이 진짜 힘들었지만 그게 또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또 나에게 좋은, 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 찢어지고 파괴돼 버렸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혼은 정답의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 하면 좋으냐.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흙이, 인간은 되게 흙 같으니까, 흙에서 왔다고 하니까 인간이 되게 흙과 비슷한 성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흙이 최소한의 습기가 마르고 나서 연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온갖 습한 그 기운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그게 어느 정도는 말라야 인간이 이 불 같은 거를 쪼일 때 그게 나한테 흙을 옹기되어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온도에서도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이게 불과 연관해서 되게 재밌는 게, 불이 있잖아요. 너무 세면은 또 찢어지거든요. 온기가. 근데 너무 약하면 또 이게 나중에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온도를 맞추는 게 계속 옹기장이들의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바이메탈 같이 몇 도가 되면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 하나씩 녹는 거를 그 안에다 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충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또 자녀 교육하고도 비슷한 것 같다. 자녀를 강하게 하려고 너무 떼다가 찢어져 버릴 수도 있고, 얘가 너무 불에 연단에 훈련에 하는 게 마음 아파서 안 하다가 보면 나중에 물항아리인데 물이 새고. 그러니까 참 그 적절함을 맞춘다는 것이, 그래서 그 바이메탈처럼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그냥 불로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여기 옹기를 굴 때는 뭐 이렇게 그 진흙토에다가 뭘 5개를 꼽아서 하나가 쓰러지면 몇 도, 하나가 쓰러지면 몇 도,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마 밖에서. 네.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얘가 나랑 대화를 너무 안 하려고 한다.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또 느낌을 받냐면, 어느 날 저랑 영상 통화를 할 때 얼굴을 내밀 때가 있고 얼굴을 요만큼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개 지금 떨어진 거야. 네. 그리고 또 영상 통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를 굳이 안 하고 음성 통화만 하려고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긴밀한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불을 봐야 돼요. 여기서 계속 중간중간 불을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애정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걸 굽잖아요. 다 구웠어요. 그럼 바로 꺼내지 않아요. 바로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 내부의 온도가 1000도 넘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안의 온도가 수백 도예요. 근데 밖의 온도는 되게 낮잖아요. 20몇 도, 10몇 도, 겨울에는 뭐 0도, 영하. 그럼 갑자기 이걸 꺼내잖아요. 또 깨져버려요. 와,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전 코로나19로 한 직접적 영향은 4개월 받고요. 거의 일이 없는 상태, 아예 없는 상태 4개월. 그리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하건대 한 6개월에서 8개월. 그래야 예전 강연만큼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 8개월, 6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 났던 거를 이제 정상으로 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제가 보기엔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만 그러겠어요.
저는 뭐 정말 작은 사무실인데 막 큰 회사들, 오히려 엄청 큰 회사보다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이나 뭐 중소기업 그런 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당연히 개인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근데 월급도 지금 안 들어오고 뭐가 좀 어려운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마에서 이걸 빼면서 갑자기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간 또 깨지겠구나. 서서히 회복하려고 해야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서서히 6개월, 1년 반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던 적이 없는데?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또 예전에 나의 소비 패턴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어차피 대출을 받고 또 소비 패턴도 이참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걸 빼려고 하지 말자. 그게 그 작업하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불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도 저희가 2, 3일 기다립니다. 이러는. 네. 왜? 너무 고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갇혀있는 가마니까. 그러니까 불이 끝났어도, 불이 더 이상 지금 타지 않고 불이 다 끝났어도 이 안에 열이 엄청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실온으로 갖고 오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돋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 광풍이, 이 불이 막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그 확진자가 0명 이렇게 돼도 사회에 이 불이 도는 거예요. 800도, 700도, 600도, 500도, 300도, 200도. 밖은 15도. 그러니 깨진다. 그게 흙의 특성이다. 근데 사람도 흙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그러니 서서히 좋아지려고 내가 오히려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힘든 시간이나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내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만나기 전에 난 괜찮았어. 아니면, 이 힘든 일이 와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찢어졌구나.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죠. 그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에 이게 우리가 되게 흙과 같은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습기나 필요 이상의 그 습한 우리의 그 기운이, 그것이 오히려 불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온기가 되게 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는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찢어졌다면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나?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겠죠. 내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디까지 일하면 견딜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딜 수 있는 내 그 한계의 선이 어디인지를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찢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온기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온기는 그래서 찢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깨가지고 가루를 내요. 그래서 다시 흙에 섞잖아요. 그러면 또 더 찰지고 더 괜찮은 온기의 재료인 흙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에게 접목됐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온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도 찢어지지 않은 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니, 그대로 있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불에 의해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불을 너무 높여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깨서 가루를 내요. 얇게. 그래서 다시 흙하고 또 섞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더 괜찮은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의 이런 찢어진 이 마음이, 정신이 그걸 다시 얇게 다시 빻아가지고 또 흙에 넣어서 더 괜찮은 온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온기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까봐 깨지 못하게 하려고 온기에다 글을 써요. 개조심이라고.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되게 흙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재질은 스탱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안 깨져. 네? 스탱 잘 안 깨지잖아요. 충격받으면 우그러지는 정도야. 그럼 피면 돼요. 근데 마음이 순하고 마음이 제가 보기에 연한 사람이고 마음이 잘 깨지는 이 흙의 성질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자, 내가 쉽게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에 누군가가 나는 온기인데 나를 함부로 다룬 거야. 너무 막 다룬 거야. 그래서 내가 깨지고 안 깨져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놀란다는 거예요. 자, 온기는 놀라지 않아요. 이건 그냥 물질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살아있는 흙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나 깨진 건 없어, 겉보기에는. 근데 속으로 너무 놀랐고, 너무 기분이 나빴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근데 겉보기만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겨요. 지식도 생기고, 나이도 먹고, 몸에 힘도 붙고, 돈도 생기고, 사회적 권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비상식적인 사람이나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전에 내가 한거할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무나 여린 그릇과 같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 쓰고, 그래서 깨지기도 했고, 그리고 깨지진 않았지만, 너무나 놀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어느 날 이제 힘이 생겼을 때는, 내가 어렸을 적에 당했던 것처럼 나한테 대하거나,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그 과거의 억울함과 짜증남과 화와 분노가 동시에 순간 결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야. 이게 뭐 똥 쌀라고 그러나 보지 뭐 똥 마려운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막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거기에다가 분노를 막 쏟아부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상당히 놀라겠죠. 아니면 놀라거나 아니면 같이 화를 내서 뭔가 어떤 사건화가 되거나. 근데 돌아오면서 또 마음이 여린 흙 같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나는 왜 이럴까? 정말 나는 너무 인간 이한데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애를 또 만들어서는 안 돼. 왜? 나같이 똑같은 인간이 내 자녀인 경우엔 걔랑 나랑 부딪히면 내가 이게 지금 어디로 끝을 갈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너무 내 가족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의식과 무의식에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살기 싫은 것도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두려워하기도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줄 거 봐.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아마 상처 줄 거야. 그 다음 플러스 내가 저 사람에게 되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버리면 난 더 상처가 될 거야. 그러니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흙과 같았을 때 우리의 주변,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근데 저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대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도자기 막 이제 구울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엄청 조심해요. 무게중심도 생각하고. 아까 저기에 넣을 때도 되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설거지할 때도 되게 조심히 닦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조심히 대해져 본 적이 있는가? 제가 만약에 강연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느낌을 줬다면 그렇게 제공한 실질적 인물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게 어머니, 그리고 경희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자 훈자 이훈 교수님. 그게 지금도 내 몸이, 내 흙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한테 레슨 하다가도 창옥이 거기 그렇게 한번 해주고, 그리고는 반주자가 딸 같은 막 20년, 30년 어린 학생인데도 우리 반주자님 거기는 이렇게 한번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써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느낌이 학생인데도 교수가 정말 반주자로서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다른 학생에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러신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강연에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이 나갔다면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해줘 봤기 때문에 흙인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그거를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되게 좋은 거는 내가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언제가 더 화가 나냐면 제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사실은 화라는 불이 확 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났었고 화를 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이해한다는 게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를 알아주거나 내가 저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알아준다는 게 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는 저 사람이 비슷한 화를 내도 예전처럼 그만큼 화가 덜 나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고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예전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이해구나. 이해가 되는 거. 내 자신이 이해가 되고 내가 했던 행동 패턴이 이해가 되고, 그러므로 저 사람의 패턴이 이해가 될 때, 그래서 어쩌면 사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감정이 아니라 좋은 지식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사랑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를 진짜 하늘에서 딱 떨어진 운명론적 어떤 필링? 거룩한 어떤 종교적 의식?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식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라는 무엇인가에 자양분을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언제 들었냐? 지금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술 풀리면서,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나 책이나 어떤 지혜자의 이야기나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종종, 때로는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되게 바람처럼 와서 뭔가 때로는 삶에 무엇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더 좋은 건 그 실존적 사랑을 받는 거죠.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경험을 흑인 내 모든 몸이 알거든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대해주고 있다는 거를. 되게 조심히 다룬다는 것을.